안녕하세요. 돈의 흐름을 따라가는 머니라디오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미국 주식시장이 어떻게 성장하고 어떤 위기를 겪으며 어떻게 구조적으로 바뀌어 왔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여정의 가장 최근 이야기, 바로 2020년 코로나 팬데믹과 개인 투자자들이 등장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2020년 3월 전 세계는 갑작스럽게 멈춰섰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퍼지면서 국경이 닫히고 공장이 멈추고 항공기와 우주선이 멈췄습니다. 실물 경제는 마비되었고 주식시장은 공포를 그대로 반영했습니다. 여기서 국경이 닫힌다는 건 단순한 여행 제한이 아닙니다. 수출입이 막히고 원자재와 부품이 제때 도착하지 않으며 국가 간의 교역이 중단되었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한국의 자동차 공장은 중국에서 부품이 안 와서 생산이 멈췄고, 유럽은 의약품 원료를 인도에서 조달하지 못해 병원 운영이 어려워졌습니다. 수입이 안 되면 생산도 멈추고, 생산이 멈추면 소득도 줄고, 소비는 얼어붙고 그 여파는 고용과 투자, 국가 재정까지 연결됩니다. 단 1개월 만에 미국의 S&P 500은 약 34%, 코스피는 35% 넘게 하락하였습니다. 폭락이라는 말조차 부족할 정도의 낙폭이었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반전은 그 다음에 일어났습니다. 미국 FED, 즉 연준은 기준금리를 0%로 낮추고 무제한 양적 완화, 즉 돈을 끝없이 풀겠다는 선언을 합니다. 여기서 무제한 양적 완화란 중앙은행이 시중에 나와 있는 국채, 회사채, ETF 등 자산을 직접 사들이는 방식으로 시장의 유동성을 공급하는 조치입니다. 과거에는 금리만 조정했지만 이젠 직접 자산을 매입해 돈을 강제로 시장에 풀어주는 방식으로 바뀐 것입니다. 누구든 돈이 필요하면 우리가 사주겠다는 선언이 있었고, 그 약속 하나로 시장의 공포심이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각국 정부도 긴급 재난지원금, 실업수당, 소상공인 보조금 등 막대한 유동성을 시장에 밀어넣었습니다. 그 결과 돈이 넘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돈은 가장 빠르고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시장, 즉 주식시장으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왜 정부와 중앙은행은 시장을 그냥 두지 않고 그렇게까지 돈을 풀었을까? 버블이 생길 걸 알면서도 왜 경기를 일부러 살렸을까? 그 이유는 크게 4가지입니다. 첫째는 과거의 교훈 때문입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리만 브라더스를 무너뜨리고 방치했던 결과는 전 세계적인 장기 침체였습니다. 그때 미국은 깨달았습니다. 무너지게 두는 것보다는 미리 살리는 게 훨씬 싸다는 겁니다. 그래서 코로나 때는 이번엔 절대 망하게 두지 말자는 전략을 선택한 것입니다. 둘째는 코로나는 금융이 잘못해서 생긴 위기가 아니었습니다. 누구의 실수도 아니었고 의료, 보건이라는 외부 충격이었습니다. 기업이 잘못해서 망하게 두는 게 아니라 잠깐 멈췄을 뿐인데 무너지게 할 수는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정부와 연준은 살릴 수 있는 건 다 살리자는 입장을 취하게 됩니다. 셋째는 자산시장은 심리와 신뢰로 움직입니다. FED가 우리 그냥 기다려볼게요 라고 했다면 시장은 진짜 망하는 거구나 하고 공포에 휩싸였을 겁니다. 그래서 중앙은행은 정책보다 신뢰를 먼저 공급했습니다. 우리가 있다, 우리가 무제한으로 지켜줄 거다, 그 메시지가 시장을 진정시킨 겁니다. 넷째로는 그 당시 경제 상황은 단순한 침체가 아니라 정지 상태였습니다. 매출 영원, 소비 영원, 투자 영원, 완전한 정지. 이 상태에서 가만히 있었다면 연쇄부도와 실업, 신용경색까지 진짜 공황이 찾아왔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은 거품보다 붕괴를 막는 게 우선이라고 판단했던 것이죠. 그 결과 유동성은 빠르게 시장으로 흘러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양상이 나타납니다. 과거 위기 때는 주로 기관 투자자, 연기금, 헤지펀드가 시장을 선도했지만 2020년 팬데믹 이후 시장을 움직인 주체는
오히려 개미 투자자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졌고 은행 예금이자는 거의 제로에 수렴했으며 부동산이나 채권은 진입 장벽이 높았습니다. 자연스럽게 사람들은 스마트폰으로 증권 계좌를 열고 주식시장으로 몰려들기 시작한 겁니다. 한국에서는 이 현상을 동학 개미운동이라고 불렀고 외국인과 기관이 내답하는 와중에 개인들이 직접 매수에 나서면서 시장을 떠받친 사례로 주목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현상은 한국만의 일이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에서도 로빈후드 투자자라고 불리는 신규 개인 투자자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2020년 한 해 동안 미국의 온라인 증권사들은 수백만 개의 신규 계좌가 개설되는 기록을 세웠고 그중 상당수가 20에서 30대 초보 투자자들이었습니다. 특히 로빈후드 같은 수수료 없는 주식거래 플랫폼이 등장은 장벽을 완전히 없애버렸습니다. 단돈 10달러만 있어도 애플이나 테슬라 주식을 조각으로 살 수 있었고 SNS와 레딧을 통해 집단 매수 혹은 밈주식 현상까지 발생합니다. 실제로 2020년과 21년 미국 증시의 거래량 중 개인 투자자의 비중이 평균 25%에서 30%까지 증가했으며 일부 구간에서는 기관보다 높은 비중을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주식시장 회복이 가장 강력한 엔진은 개미 투자자였던 것입니다. 이들은 단기 차익만 노린 것도 아니었습니다. 많은 개인들이 처음으로 장기 투자, ETF, 미국 성장주 같은 개념에 눈을 떴고 이는 금융시장 참여의 지형을 바꿔놓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시기에 주식시장은 폭락만큼이나 빠르게 폭등했습니다. 미국의 나스닥은 1년 만에 2배 이상 상승했고 S&P 500도 2021년까지 역대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그 중심에는 테슬라,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조금 다른 경위 ARK ETF 빔주식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의 특징은 단지 유동성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주가의 하락과 반등 속도가 유례없이 빨랐던 때에는 AI 기반 자동 매매 시스템, 즉 알고리즘 트레이딩의 영향도 컸습니다. 대형 헤지펀드와 기관 투자자들은 특정 조건이 충족되면 자동으로 매수 또는 매도하는 프로그램을 사용하기 때문에 공포나 기대가 확산되면 주가가 훨씬 더 빠르고 더 크게 움직이는 구조로 바뀌었습니다. 이 때문에 2020년 3월에는 하루에 주가 지수가 10% 가까이 오르고 떨어지는 일도 반복되었고 개인 투자자들은 큰 기회를 잡을 수도 큰 손실을 입을 수도 있는 고속, 고위험 시장에 진입하게 된 것입니다. 테슬라는 2020년 한 해에만 주가가 약 8배 상승했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앞으로 전기차가 다 먹어치울 것이다. 일론 머스크는 천재다. 미래에 대한 기대와 상상력이 주가를 끌어올렸습니다. 아크 인베스트는 캐시우드라는 여성 투자자가 운영하는 혁신 ETF였는데 유전자 치료, 자동화, 로보틱스, AI 등 첨단 기술 중심의 종목들에 투자하며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리고 밈주식, 대표적으로 게임스탑, AMC 같은 기업들이 있었는데 이 종목들은 주식의 가치보다는 커뮤니티의 힘, 온라인 유저들의 단체 매수로 폭등했습니다. 이제 시장은 단순히 실적과 재무제표로만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야기, 유행, 심리도 강력한 변수가 된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2020년 팬데믹 이후 시장은 이전과는 다른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위기는 단기간에 찾아왔고 돈은 더 빠르게 풀렸으며 그 돈을 움직인 건 대형 투자기관이 아니라 개인 투자자였습니다. 그리고 개인들은 단순히 숫자만 보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스토리, 영웅 같은 CEO, 온라인 커뮤니티의 힘을 믿고 움직였습니다. 그 결과 시장은 훨씬 더 감정적이고 민감하며 연결된 구조로 진화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머니라디오였습니다. 감사합니다.